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얘기입니다. 오늘은 제17장 현재가치평가를 공부하겠습니다. 회사 실무에서 현재가치평가를 하는 경우는 회사채 발행, 금융리스, M&A로 기업 인수 시 인수가격 결정, 인수 매년 말 영업권 손상평가를 할 때 등등이 있습니다. 중급회계에서는 이자율을 항상 알려주고 현재가치를 계산하라고 하지만 회사 실무에서는 오히려 시가, 현재가치가 주어지므로 IRR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A 시 기업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할인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구해야 하는데 이 또한 중급회계에서는 소개하지 않으며 재무관리 내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배경인 1990년대에는 서울 지하철 요금이 250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1250원이죠. 시간이 흐르면 화폐 가치도 달라지는 거죠. 현재 250원은 30년 후 125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현재 1원의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30년 후 1250원은 현재 25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미래 1원의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30년간 5배로 상승했으므로 매년 평균 약 5.5% 상승했습니다. 30년은 너무 긴 기간이므로 1년 동안만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100원의 이자율 5% 1년 후 가치를 계산하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5%는 105원이 됩니다. 반대로 1년 후 105원의 이자율 5% 1년 전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105 나누기 1 플러스 5%는 100원이 됩니다. 기간이 2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100원의 이자율 5% 1년 후 가치를 계산하면 100 곱하기 1 플러스 5%는 105원이 됩니다. 이 105원이 또 1년이 지난 후의 가치는 1 플러스 5%를 한 번 더 곱해주니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5%의 2제곱이 되어서 110.25원이 됩니다. 반대로 2년 후 110.25원의 이자율 5% 2년 전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110.25 나누기 1 플러스 5%의 2제곱은 100원이 됩니다. 미래 가치를 구할 땐 1년이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이자율을 복리로 곱하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땐 1년이 지날 때마다 복리로 1% 이자율로 나누는 것이죠. 기간이 3년으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가치를 구할 땐 1년이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이자율을 복리로 곱하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땐 1년이 지날 때마다 복리로 1% 이자율로 나누는 것이죠.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 제곱은 미래가치가 나오며 미래가치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 제곱은 현재가치가 나옵니다.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위 표를 보시면 빨간색 칠해진 부분인 미래금액을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 제곱을 실제로 숫자로 계산한 것을 현재가치 이자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자율 5%일 때 1년의 현재가치 이자 요소는 1 나누기 1 플러스 5%는 0.95238입니다. 1년 후 1원이 현재는 0.95238원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급회계 내용을 모두 공부했으니 이제 회사 실무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 팀장그룹은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원금 5천억, 이자율 5%, 3년 만기입니다. 원금 5천억의 이자율 5% 매년 말 이자는 250억이고 3년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도 상환하여야 합니다. 매년의 미래 현금 흐름에 이자율 5% 현재가치 이자 요소, 즉 1 나누기 1
1 플러스 5%의 기간 제곱을 곱하면 1년 후 이자의 현재 가치는 238.1, 2년 후 이자의 현재 가치는 226.76 이런 식이며 3개년 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모두 합하면 5천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수수료 30억을 요구했다면 회사에 현재 유입되는 현금은 5천억이 아닌 4,970원이 됩니다. 추가 30억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이죠. 이자가 추가되었으니 이자율은 더 이상 5%가 아니죠. 이렇게 표시이자율과 다른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유효이자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이 5%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100원을 빌려주고 1년 후 105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계약서상 표시이자는 5%이어서 1년 후 105원을 받기로 했지만 금융기관이 7%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대출해주는 금액을 조정하여 수익률을 달성할 것입니다. 1년 후 금액 105 나누기 1%, 1 플러스 7%는 98.13으로 구합니다. 요약하면 위 표와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먼저 요구 수익률을 정하고 계약상 현금 흐름 표시이자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를 구한 후 이를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회사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현재 실질 입금액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이걸 IRR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역산해서 계산합니다. 방정식을 푸는 것이죠. 중구백의 교재에서는 항상 이자율이 주어지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고 하지만 회사채 발행 실무에서는 발행가액이 주어지고 유효이자율을 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수수료가 있을 때 유효이자율은 엑셀의 IRR 함수를 이용하면 5초면 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계산식은 위의 노란색 칠해진 박스에 있는 식입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율을 모르므로 X%라고 놓고 매년 말 이자와 원금을 1 플러스 X%의 기간 제곱으로 나눈 값을 다 더한 합은 현재 현금 유입액 4,970억과 같다는 방정식을 만들고 X%를 푸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전기간을 관통하는 internal rate, 기하평균 이자율을 구하는 것인데요. 엑셀에는 시기별로 현금 흐름 숫자를 입력한 후 엑셀 함수식는 IRR 괄호 현금 흐름이 입력된 범위를 쭉 드래그해서 지정한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유효이자율이 바로 계산됩니다. IRR 엑셀 함수식으로 구한 이자율은 5.22%가 나왔습니다. 수수료 30억으로 인해 표시이자율 5%보다 높은 거죠. 중구백의 교재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유효이자율법 삼각표를 작성합니다. 수수료 30억만큼 사채가 할인 발행되어 4,970억이 되었는데 30억을 3년간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하여 사채 장부가액을 4,970억에서 5천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유효이자율법 삼각표가 완성되면 매년 말에 이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합니다. 2번의 표시이자 지급액은 물론 3번의 할인차금 상각액도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M&A로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가격 결정에도 현재가치 평가가 사용됩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매도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이 1년 말에 500원, 2년 말 500원, 3년 말 11,500원으로 추정된다고 할 때 이 기업의 인수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매물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3개 있는데 신용등급이 각각 AAA, A, B-이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자율이 AAA 기업은 2.02%, A 기업은 4.05%, B- 기업은 6.25%입니다. 각 기업이 매물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최대 금액을 차입했을 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이자와 차입금, 원금의 합계액이 즉 자본비용이죠. 매물기업을 인수했을 때 벌어들일 영업현금 흐름 유입과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AIA 기업은 매물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를 자기의 자본비용인 2.02%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를 구한 11800이 인수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가격입니다. 이보다 큰 금액을 지급하면 기업 인수로 인한 영업현금 흐름 유입보다 자본비용이 더 클 테니까요. 신용등급이 A인 두 번째 매수 의보의 경우 미래 현금 흐름을 자기 자본비용인 4.05%로 할인하여 구한 현재 가치 11,150원을 매수 가격의 최대치로 제한할 것입니다. 이 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매년 현금 유입은 500, 11,500이죠. 투자 수익 라인에 있는. 근데 금융비용은 인수가격으로 차입한 11,150원에 대해 이자율 4.05%로 매년 지급하는 이자 452 그리고 원리금 합계액 11,602원입니다. 현금 유입에서 금융비용을 차감하면 매년의 현금 흐름 순액이 1년 말엔 48, 2년 말에도 48, 3년 말엔 마이너스 102로서 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다 더하면 맨 밑줄이 빵이 됩니다. 즉 최대 가격으로 샀으므로 이익이 빵이 되는 것이죠. 즉 매물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는 동일한데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신용 등급에 따른 자본비용 수준에 따라 각 기업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인수가격 최대치는 다 다릅니다. 매수가격은 결국 매도자가 선택한 매수기업의 자본비용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M&A 시 기업 인수가격 결정 과정은 위의 표의 노란색 부분과 같습니다. 1단계로 인수대상 기업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합니다. 2단계는 현금 흐름을 할인할 할인율인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수자가 부채만 있다면 자본비용은 부채 이자율이 될 것이고 자본만 있다면 자본비용은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될 것인데 부채와 자본이 모두 있으므로 부채 이자율에는 부채 가중치를 곱하고 자본비용에는 자본 가중치를 곱하여 가중한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구합니다. 3단계는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인 기업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에서 부채 이자율은 쉽지만 주주의 요구 수익률인 자본비용 계산은 복잡합니다. M&A 용역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실무자분들도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본비용 계산식의 의미는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본비용은 무위험이자율 더하기 시장 프리미엄 곱하기 민감도입니다. 무위험이자율은 10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입니다. 코스피 수익률이 국고채 이자율보다 큰 수익률 차이를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코스피 변동률 대비 회사의 주가 변동률, 즉 시장의 변동에 회사 주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울기를 베타라고 합니다. 과거 3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비용을 계산했다면 주주들이 요구한 수익률은 최소한 국고채 수익률에 코스피가 움직인 정도의 민감도를 곱한 만큼 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현재가치평가를 공부했습니다. 현재가치, 시가를 모르는 경우에만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 이자율을 정하고 이 이자율로 현재가치를 계산한다는 것. 현재가치, 시가가 주어지면 오히려 이자율을 역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